이번 시간에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속시랑 소금물 유형만 다루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속시 공식은 알고 있죠. 자, 거리, 속력, 시간. 그래서 거리라는 애는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주는 거고,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 즉 시간분의 거리다. 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라고 중1 때부터 1차 방정식 활용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다루고 왔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문제를 읽고서 내가 뭘 x로 놓을지, 뭘 y로 놓을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로 같이 갈 거예요. A 지점에서 6km 떨어진 B 지점까지 가는데,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6km 떨어졌대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리고 도중에 바뀌었어, 시속이. 나중에 자,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걷다가 속력이요. 4km로 걷다가 나중에는 8km로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총 시간이 1시간 걸렸습니다. 얘들아, 총 시간이 1시간 걸렸대. 그러면 총 1시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뭘 모르나 보면은 자, 걸어간 거리와 자전거 탄 거리를 각각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걸어간 거리 xkm, 그 다음에 자전거 탄 거리를 y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처음에 걸어갔다가 도중에 자전거로 바꿨어. 어쨌든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총 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자, x 플러스 y는 몇 킬로다? 6km다. 그 내가 식을 딱 세웠을 때 여러분들 얘가 거리면 얘도 거리여야 된다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뭐가 나와 있냐면 1시간이 걸렸어 라고 나와 있어. 그치? 총 1시간이 걸렸어. 그럼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시간에 대한 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거리를 x랑 y로 갔으니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x가 걸어간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걸어간 시간은 4분의 x. 자, 그 다음 8분의 y는 바로 자전거를 탄 데 걸린 시간이다. 자, 그랬을 때 총 1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시간을 세워주고서 단위가 시속, 킬로미터, 시간 맞는지까지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놓고서 우리는 세우게 되겠죠. 연립방정식 풉니다. 자, 여기는 몇을 곱해줄까요? 4를 곱해줄게요. x 플러스 8을 곱해줘야 되네. 8 곱하면 2x 플러스 y는 8. 자, x 플러스 y는 6. 자, 빼줄게요. x는 2가 나옵니다. x 2가 나와서 y는 몇이 나오죠? 4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걸어간 거리는 2km, 자전거를 탄 거리는 4km가 나온다. 내가 구해놓고 나서 이제 식에다가도 대입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나왔는지.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는 내가 나온 x, y 값에 원래 식에다 갖다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제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검토가 쉽다는 얘기예요. 틀리지 않으려면 검토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속시 유형을 조금만 더 다뤄볼게요. 자, 보면은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다른 길을 같은 아니라 다른 길을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올라간 거리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 거리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올라간 거리이기 때문에요. 선생님은 올라간 거리를
x로 놓을 거고요. 내려온 거리는 y키로로 갈게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거속 C 할 때 올라간 거리가 x면 그때 올라갈 때 시속은 거속 시속은 3km. 그럼 그때 시간은 3분의 x가 됩니다. 또 y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면요. y 그리고 시속 5km고요. 그러면 5분의 y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또 이제 읽고 나서 식을 세팅을 해볼게요. 자, 내려올 때는 자, 끊어야 돼요. 내려올 때는 그럼 좌변 끝난 거예요. 내려올 때가 뭐죠? 내려올 때 거리는 y는 올라갈 때보다 x보다 4km 더 멀어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총 4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면 시간 3분의 x 플러스 5분의 y는 총 4시간이 걸렸어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된 애들은 대입법 쓰는 게 더 편하겠어요. y 대신에 x 플러스 4 뿅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3분의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4는 4고요. 여기서 15를 곱할게요. 15 곱하면 5x 되고요. 15 곱하면 3x 플러스 12. 15 곱하면 60 나옵니다. 8x는요. 60에서 12 빼서 48이 나오고요. x값이 6이 나오게 됩니다. x가 6이 나오면요. y는요. 10km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올라간 거리는 x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원하는 답은요. 몇 킬로미터다? 6km다. 이렇게 단위까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속시에서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것도 배울 때 선생님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거리를 x랑 각각의 거리 x, 거리 y로 놨어.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간 거리를 각 x, y가 나왔어. 그렇게 놓고 나서 식을 세워보니까 거리가 같아 얘네는. 그래서 x는 y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 내가 xy를 잘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요. 딱 판단이 돼요.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헷갈려. 내가 x를 뭐로 놔야 되지? y를 뭐로 놔야 되지? 헷갈려해요. 그런데 자, 보통은 이제 물어보는 걸 x, y로 놓으면 좋겠지. 그런데 문제를 읽다 보면요. 얘가 거리가 같은 문제인지 시간이 같은 문제인지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읽어볼게요. 윤혁이가 학교를 향해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 나섰다. 자, 일단 얘네는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어. 그러면 윤혁이는 분속 40m로 형은 분속 120m로 걸을 때 두 사람이 만났대요. 자, 얘들아. 처음에 먼저 집에서 학교를 향해 갔어. 그럼 일단 출발지가 같아요. 여기서 두 명이 출발한 거야. 그지? 그리고 가고 있는 거지. 시간은 다르지만 어쨌든 얘네가 만나는 구간은 똑같아요. 그럼 이 문제는요. 시간은 다르지만 뭐가 같은 문제죠? 거리가 같은 문제예요. 자, 그럼 거리가 같다는 거리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야 되고 절대 거리 x를 y로 놓으면 거리를 x랑 y로 두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윤혁이의 시간을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윤혁이의 시간, 윤혁이가 출발한 지 몇 분 걸렸나? 그리고 윤혁이 x분 걸렸고, 자, 그 다음에 형은 y분 걸렸다. 이렇게 식을 세울게요. 자, 그랬을 때요, 우리는요,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시간에 대한 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이렇게 생각할게요. 선생님이 8시에 출발했고요. 선생님, 오빠 8시 10분에 출발했어요. 자, 10분 차이가 나죠? 우리는 8시 30분에 만났어요. 그럼 나는 30분을 가는데 시간을 쓴 거고 이 사람은 20분 가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먼저 출발한 사람이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누가 먼저 출발했어요? 윤혁이가 먼저 출발했어요. 그래서 윤혁이의 시간은요. 형보다 몇 분 더?
20분 더. 자, 20분 하실 때 시속인지 분속인지 확인을 하세요. 지금 분속이기 때문에 y 플러스 20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뭐가 같은 문제라 그랬어요? 거리가 같은 문제라 그랬어.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윤혁이는 시간이 x고요. 형은 y예요. 거속시로 가시면 돼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윤혁이는 40, 시간 x 썼어요. 그러면 윤혁의 거리는요, 40x가 되고요. 형 갈까요? 형은요, y분 썼고요. 속력은 120이에요. 120y 이렇게 되네요. 자, 둘의 거리는 어쨌든 같잖아요. 그래서 40x는 120y다. 이렇게 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x를 먼저 40으로 나눠주시면 x는 3y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대입법 쓸게요. x 대신에 3y 집어넣을까요? 3y는 y 플러스 20이다. 이 y는 20, y는 10입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자, y가 10이니까요. 자, 10 더하기 20해서 x는 몇이다? 30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윤혁이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만났다라는 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문제 읽고 나서 얘네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으면 거리가 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했어 이런 말이 나오면 시간이 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율리방정식 활용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마지막 유형이에요. 농도 유형 갈 거예요. 자, 농도는 선생님이 그냥 공식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내가 물을 집어넣으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식을 세울 때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 가시면요. 정리를 마지막으로 다시 하자면, 자, 우리 비커를 그리죠. 여기는 농도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 양, 소금물이나 설탕의 전체 양. 그리고 여기는 소금. 이렇게 보셨을 때 우리가 농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백분율이잖아요. 그래서 소금물. 어렵지 않아요. 전체분의 소금.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 곱하면 바로 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소금의 양. 우리 대부분 소금의 양에 대한 식으로 갑니다. 이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요. 자, 농도가 100분율이기 때문에 100으로 다시 나눠주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소금물 전체 양을 곱하시면 소금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운데를 구할 때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100분의 위, 아래 곱하면 바로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농도 문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따라가 볼게요. 이 문제로 먼저 갈게요. 4%의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 100g을 만들었다. 자, 비커 그려볼까요? 4% 소금물과 9% 소금물을 섞어서 8% 소금물 100g을 만들었다. 아는 거 갖다 넣었고요. 4% 소금물의 양과 9% 소금물의 양을 각각 몰라서 x, y로 갑니다. 자, 그럼 벌써 첫 번째 식이 나와요. 첫 번째는 소금물 전체에 대한 식 x 플러스 y는 100이다. 자, 두 번째는요. 소금의 양에 대한 식 갈 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위, 아래. 그 다음 100분의 위, 아래. 100분의 위, 아래 이렇게 하셔서 100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지워주시고 4x 플러스 9y는 몇이다? 800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저 여기다가 4배를 할게요. 4x 플러스 4y는 400입니다. 자, 뺄게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00입니다. 해서 y가 80g 나오겠네요. 자, y가 80g 나오니까 x 몇 g이겠어? 20g 나오겠죠?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유형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었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자, 볼게요. 5% 소금물
5% 소금물과 10% 소금물을 섞어서 5%랑 10% 소금을 섞어서 7% 소금물 450g이 됩니다. 자, 이때 5% 소금물 Xg과 10% 소금물 Yg을 이렇게 해주시면 식 2개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가볼게요. 자, 먼저 소금물 전체의 양 X 플러스 Y는 몇이다? 45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위아래, 그 다음 100분의 위아래, 그 다음 100분의 위아래 이렇게 놓고 x, y 값을 잘 구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농도가 다른 A, B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습니다. 얘는요, 농도를 지금 안 알려줬어요. 그쵸?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농도다 보니까 눈치를 좀 채면 농도, 각각의 A 농도 X, B의 농도를 Y로 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요. 그러면 일단 준비되어 있는 A라는 애는 X%고 B라는 애는 Y%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잖아. 이 커피를 마실 때 200g을 덜어내든 100g을 덜어내든 이 진하기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덜어내는 거는 농도 그대로 가면 돼요. 얘가 만약에 20%의 설탕물이야. 내가 여기서 200g을 덜어내도 얘는 농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소금물 A를 100g. 그러면 A의 100g이라고 했으니까 X% 100g 데리고 온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 소금물 B를 200g 하면 Y% 소금물 200g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몇 %가 돼요? 6%가 돼요. 자, 100g이랑 200g이랑 섞었거든요. 그럼 몇백 g 되죠? 300g이 되죠.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식 하나를 소금의 양에 대한 식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100분의 100x. 그냥 x라고 쓰는데 선생님 100을 한 번에 없애주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식을 씁니다. 이 상태에서 100을 한 번에 없애주시고요. 여기서 공두개를 같이 없애주면 x 플러스 2y는 18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식을 가볼까요? 이번에는 소금물 A를 200g 그리고 B를 100g 섞었어요. 자, 그랬을 때 몇 %가 된대요? 8%가 된대요. 어차피 200이랑 100 더해도 300g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식을 가볼까요? 자, 100분의 200x. 그럼 얘가 100y 그리고 8 곱하기 3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100 같이 지워지고 공두개 지워져서 2x 플러스 y는 24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 2배를 할까요? 자, 밑에다 할까요? 밑에 거 2배에서 쓸게요. 4x 플러스 2y는 48. 그리고 x 플러스 2y는 18. 자, 뺄게요. 빼면요. 3x는 30, x 뭐 나오죠?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의 소금물은 몇 %였다? 10% 소금물이었다. 자, 여기 10%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8, Y 4 나오네요. 그럼 Y는 4%, Y가 4%니까 B가 4%, 얘가 10% 소금물이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소금물에 대한 식은 이것밖에 없고 이제 몇 개 더 풀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A도시에서 280km 떨어진 B도시까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한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눈치 빠르게 A와 B 사이의 거리가 몇 킬로 떨어져 있다? 280km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구하고 가겠죠. 자, 그 다음에요. 유료도로에서는 시속 Xkm로 1시간 동안 이동하고 무료도로에서는 시속 Ykm로
3시간 동안 이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일단은요. 이렇게 나눠볼게요. 유료도로가 있고 한마디로 고속도로인가 봐. 그지? 무료도로가 있어. 자, 우리 유료도로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속력, 거속, 시. 속력 X키로 시속. 그리고 시간이 1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료도로에서는 거속력 Y. 그리고 3시간 동안 이용했대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일단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자,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X. 속력 곱하기 시간 해서 3Y.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리에 대한 식이 첫 번째 x 플러스 3y는 280입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식이에요? 거리에 대한 식이에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유료도로에서의 속력은 좌변 끝난 거예요. 유료도로의 속력은 x잖아요. 속력에 대한 식을 하나 힌트를 주려고 하나 봐요. x는 무료도로의 속력보다 40km 더 빠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거 대입법 쓰셔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xy 값 나오겠죠. 자, 이것도 1차 방정식 활용하실 때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건데 늘 질문을 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요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수영하는 그러니까 물에 위에 떠 있으면 몸이 굴러가긴 가요. 그거는 이제 물의 속력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둥둥둥 떠서 언젠간 도착하겠죠. 근데 배를 타면요. 어쨌든 교통수단이니까 더 빠르죠. 그래서 배가 빨라요? 물이 빨라요? 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배가 빨라요? 물이 빨라요? 하면 배가 더 빠릅니다.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인데 배를 여기서 탔어. 일로 올 거야. 그럼 물의 방향과 같이 떠밀러 오면 우리는 더 빨리 오겠죠. 그래서 거슬러 내려올 때, 광을 같이 내려올 때, 방향이 같을 때, 내려올 때는요. 기억하세요. 내 속력과, 물 속력. 배 속력 플러스 물 속력이 됩니다. 자, 올라갈 때 갈게요. 생각해봐. 우리가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야. 물은 이렇게 가는데 난 위로 올라갈 거야. 얼마나 힘들어, 그지? 그만큼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속력에서 물 속력을 뺀 게 나의 속력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 배를 타고 길이가 96km인 강을 내려가는데 총 거리가 96이야. 근데 내려가는데 시간. 거속시 2시간 걸렸대요. 올라올 때는요. 3시간 걸렸대요.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과 물의 속력을 차례대로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배 속력을요. 배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생긴 X로 갈 거고요. 물 속력을요. Y로 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내려올 때는 힘을 받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속력에 X 플러스 Y가 들어가고요. 올라갈 때는 빼야 된다 그랬어요. X 빼기 Y가 됩니다. 자, 둘이 곱한 게요. 2 곱하기 X 플러스 Y를 한 게 내려올 때 총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배를 타고 길이가 96km인 강을 내려갈 때 거리도 몇 킬로야? 96km야. 그래서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또 속력 곱하기 시간은 또 거리다. 자, 이 상태에서 절대로 전개하지 마시고 먼저 약분 좀 하세요. 그럼 x 플러스 y는 48 되고요. 약분하세요. 32라서 x 빼기 y는 3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할까요? 뺄까요? 뺄까요? 빼면요. 2y는 빼면요. 6, 16, y는 8. y가 8이기 때문에 x는 아까 48이었나? 48인가? 여기 40이구나. x는 40. 자, 배속력 뭐예요? 40km. 무속력 뭐예요? 8km. 이렇게 각각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갈 때, 거슬러 내려갈 때 속력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길이 이 문제를 몇 번을 해줘도 계속 물어보지. 얘들아, 자, 오늘 정리하고 가자. 우리가 이렇게 둘레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같은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정민이가 선생님이랑 만나기로 했어. 근데 반대 방향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정민이가 선생님 보고 싶어서 이만큼 왔을 거야. 근데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왔어요. 자, 만났죠. 우리가 만났을 때는요. 정민이가 간 거리와 선생님이 간 거리를 더했을 때 한 바퀴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둘의 거리의 합이 둘레 한 바퀴다. 기억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같은 방향으로 갈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준우가 이만큼 천천히 선생님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이만큼 가고 있어. 그런데 선생님은 빨리 뛰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나만 웃겠지? 이렇게 가는데 아직 안 만났어. 알았지? 준우가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 가고 있겠지? 그러다 계속 가다가 여기까지 와야 준우를 만나는 거야. 보여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보세요. 내가 간 거리에서 이 노란 줄만큼 빡 구해볼게요. 슝. 지웠죠? 이게 바로 한 바퀴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일 때는 거리에 더 빠른 사람 거에서 빼야 돼요. 거리의 차가 한 바퀴다. 이걸 기억하시고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둘레의 길이는 몇 킬로래요? 2km예요. 자, 이거 분속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2000m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만요. 문제에서 지금 준이가 세롬이보다 빠르게 걷는다라고 했을 때 준이의 속력이 더 빠르니까 준이의 거리에서 세롬이의 거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의 속력을 X, 그러면 누구? 세롬이의 속력을 Y로 갈게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서 먼저 식을 세워볼까요? 같은 방향으로 갈 때 반대 방향 먼저 할 거야. 자, 둘 다 시간을 몇 분씩 쓴 거야? 10분씩 쓴 거야.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준이도 10분을 썼고 세롬이도 10분을 쓴 거야. 언제? 반대 방향일 때. 그럼 둘이 더해서 몇 미터다? 2000m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번에는 둘이 뺄 거야. 자, 내가 간 거리에서 네가 간 거리를 빼야지. 아, 근데 10x가 아니구나. 얘네 몇 분 깠어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갈 때는 50분. 더 오래 걸리겠죠? 50x, 50y가 몇이다? 2000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x 플러스 10y는 2000이다. 50x 빼기 50y는 2000이다. 이걸로 두시고 연립방정식 푸시면 단위가 분속 몇 미터 이렇게 쓰셔야 정확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시속 20km로 가면 예정 소요 시간보다 10분 덜 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정 소요 시간이 30분이라고 하면 얘는 10분 덜 걸렸으니까 20분 걸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시속 12km로 가면 2분 더 걸린다. 그럼 원래 30분이라면 32분 걸렸다 이런 소리예요.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와 예정 소요 시간을 차례대로 구하세요. 저는 그럼 차례대로 x, y로 둘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요, xkm로 갈게요. 그리고 예정 소요 시간을
y로 가놓고 이제 두 개의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속 20km로 갔을 때예요. 자, 시간에 대한 식이니까요. 시간은 내가 거리 속력 20km로 갈 거예요. 거리는 똑같죠. 거리 x. 그러면 내가 시속 20km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은요. 20분의 x가 됩니다. 자, 20분의 x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10분 덜 걸린대요. 뭐보다? 예정 소요 시간보다 덜 걸린대요. 그러면 20분의 x는 예정 소요 시간보다 10분 덜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시속이에요. 그럼 60분의 10이니까 6분의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이번에는 예정 원래 이 거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속력을 12km로 줄였죠. 그랬을 때 걸린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럼 이때 걸린 시간은요. 12분의 x가 될 거예요. 얘는 예정 소요 시간보다 2분 더 걸린다. 60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면 30분의 1. 자, 이 둘을요. 연립방정식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몇을 곱해야 될까요? 20과 6의 최소 공배수. 60만 곱해도 되죠. 60 곱하시면 3x는 60 곱하시면 60y 빼기 10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조금만 더 예쁘게 할까요? 3x 마이너스 60y는 마이너스 10. 자, 얘는요. 12와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60이 나오네요. 60 곱할게요. 그러면 5x는 60y 플러스 2 나옵니다. 얘도 정리를 해볼까요? 5x 마이너스 60y는 2. 자, 얘 있는 거 3x 마이너스 60y는 마이너스 10이다. 둘을 빼주도록 할게요. 얘를 빼주면요. 2x 되고요. 더하기로 바뀌죠. 그럼 지워지고 빼주면은 12. x 뭐 나와요? 6이 나옵니다. 자, x가 6이 나온 거를 우리가 아무 데나 대입하는데 여기다 대입해볼까? 2분의 1은 y 플러스 30분의 1입니다. 얘는 30분의 15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30분의 14. 약분을 해서 구하실 수 있겠죠. 약분하면 15분의 7. 이게 15분의 7이 시간이거든요. 60을 곱해버리면 28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 소요 시간은 28분. 시간으로 따지면 15분의 7. 그리고 집과 공원까지 거리 몇 킬로다? 6km다. 이렇게까지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잘 정리하시고 자, 여기까지 거속시랑 소금물 문제 모두 다 마무리하시면 됩니다.